낮게 끓는 날들. 1화. 커피를 내리는 골목. 0. 섬은 천천히 데워지는 하루. 물이 끓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 전원을 켜고 주전자의 둥근 배가 데워질 동안 집안은 조용히 숨을 고른다. 나는 그 시간을 좋아한다. 휴대폰을 뒤집고 창문을 열고 오늘의 공기를 한번 들이마신다. 오래 묵혀둔 그릇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 그릇의 표면부터 차례로 온기가 번진다. 사람 마음도 비슷하다. 한 번에 끓지 않는다. 낮게, 오래, 조용히. 이 골목에서 나는 커피를 내린다. 간판엔 느린 부르라고 적혀 있다. 카페와 문구점의 사이 같은 공간,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이 우편함처럼 들렀다 가는 곳. 새로 이사 온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배우고 그들이 좋아하는 물의 온도와 굵기를 기억한다. 맛이란 결국 기억을 어떻게 데우느냐의 문제라 믿는다. 1. 첫 손님 연희 슈퍼의 종소리. 문 건너편엔 연희 슈퍼가 있다. 간판 아래엔 현금만 됩니다라고 적은 종이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다. 글씨는 볼펜으로 몇 번이고 덧구린 흔적이라 두껍고 눅눅하다. 아침 8시 반 셔터가 반쯤 올라가면 작은 종이 링하고 울린다. 그 소리는 골목의 심장박동 같아서 내가 칼날처럼 서 있는 필터를 조심스레 적시던 손도 잠깐 멈춘다. 오늘은 진하게. 연희 사장님이 말한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진한 커피는 결국 빨리 사라져요. 내가 웃는다. 그럼 괜찮네. 사라지는 걱정은 이미 반이나 끝났다는 뜻이니. 연희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계산대 너머로 어제 남은 동전을 2개 건넨다. 잔돈 맞춰드릴게요. 그건 내 잔돈이 아닌데요. 오늘을 맞추는 돈이지. 그 말은 이해가 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골목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문장은 가끔 부엌칼 같다. 힘이 덜 들었는데도 정확하다. 태수 버려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이상해지는 사람. 10시가 넘으면 태수가 나타난다. 배달 가방 대신 손에는 중고 단말기 상자가 들려있다. 여기 단말기 하나 더요. 연희 슈퍼 옆 분식집에서 버리려던 거. 왜 자꾸 가져다 줘요? 버려지는 게 많잖아요. 버려지는 것도 제 운명일지 몰라요. 그럼 우리 쪽으로 환승하라고 전해주세요. 태수는 커피를 샷처럼 마시지 않는다. 늘 얼음 1개를 컵에 넣어달라고 한다. 뜨겁고 차갑고를 같이 들고 다니면 덜 흔들리는 기분이라서란다. 그 말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상하게 알겠다. 그는 안쓰럽지도 강하지도 않다. 그저 버려지는 것들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눈엔 늘 남은 것이 먼저 잡힌다. 사라진 자리보다 아직 있는 자리를 더 잘 본다. 3. 에세이 한 모금 물때의 높이. 개업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벽에 작은 줄을 그었다. 오늘의 물때. 물때는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마음이 어느 만큼 올라와 닿았는지의 표시다. 손님이 들고 나는 시간, 유리컵의 입김, 나무 테이블의 손바닥 자국, 그날의 음악. 어쩌다가 그 줄은 낮아지고 어떤 날엔 창틀까지 올라온다. 기록해 놓으면 다음 날의 물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수필을 쓰듯 내리는 부류가 조금 덜 흔들린다. 4. 프리지아 장난감의 울음. 점심 무렵 낡은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들어왔다. 이름을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솜이라고 해요. 그녀는 따뜻한 물을 컵에 반만 채워달라고 했다. 차를 티백 대신 초간장처럼 조금만 우려 마시는 버릇이 있어요. 이상한 버릇을 가진 손님은 믿음직하다. 각자의 맛을 스스로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계산대 옆 선반에 놓아둔 작은 고양이 장난감을 소미가 오래 바라보았다. 꼬리를 누르면 야옹하고 우는 너무 오래 울어 가끔 민망한 장난감. 이 소리 밤에 들으면 좀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저는 좋은데요. 좋다고요? 울음이 길면 내가 아직 듣고 있다는 증거 같잖아요. 소미는 분홍 프리지아 한 다발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지난주에 아이가 이사를 갔어요. 멀리. 이사 전날 제가 자꾸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춥진 않을까? 무섭진 않을까? 그 대답을 몇 번 듣다가 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울어도 돼. 그 말이 자꾸 귀에서 울려요. 나는 프리지아를 물병에 꽂았다. 향이 금방 골목에 섞였다. 골목에 회의 무언가를 잃어버린 날. 비가 내리려는 오후 불현듯 정전이 왔다. 가게 전체가 짧게 숨을 들이쉬듯 어두워졌다. 비상등 불빛 아래 몇 사람이 몰려들었다. 연희, 태수, 소미, 그리고 골목의 대학생 하나. 따뜻한 물은 전기가 없으니 못 끓여요. 대신 이야기를 끓이죠. 나는 성냥을 켰다. 초의 불꽃이 손가락처럼 가늘게 떨었다. 태수가 말했다. 그럼 오늘 잃어버린 것을 하나씩 말하기로 해요. 연희 나는 왼쪽 어깨의 힘. 소미 나는 질문하기 전에 침착함. 대학생 나는 시간 두 정거장. 태수 나는 화를 내지 않던 내 표정. 나는 끓기 전에 고요. 짧은 침묵이 지나고 모두가 웃었다. 초의 불꽃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우리는 귤을 깠다. 귤 한 조각은 예상보다 넓은 빛을 냈다. 정전은 15분 만에 풀렸다. 불이 들어온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켜진 조명 아래서도 우리는 계속 천천히 있었다. 6. 미연부재의 언어를 배운 딸. 그날 저녁 카페 문 앞에 편지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다. 미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편지는 연희 슈퍼의 딸이 보낸 것이었다. 엄마가 자꾸 괜찮다고 해요.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걸 알겠는데도요. 요즘은 괜찮다는 말이 새로운 인사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타지에서 커피를 내려요. 엄마가 좋아할 만한 향은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당신 가게에서 엄마한테 카드 단말기를 권해줄 수 있나요? 한 번은 복잡해져도 괜찮다는 말 남의 입으로 듣는 게 덜 미안하거든요. 나는 편지를 접어 포스기 밑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희에게 물었다. 사장님 단말기 생각 있으세요? 연희가 실눈으로 나를 보았다. 있었고 잊었고 다시 있어졌어요. 왜요? 밤에 생각하니 현금만 받는 건 사람의 길을 한 가지만 남겨두는 일이더라고. 여럿이 오는 길을 열어야 나도 오래 살겠지. 태수에게 연락하자 그는 세 번째 중고 단말기를 들고 왔다. 연희는 고맙다는 말 대신 종소리를 길게 울렸다. 오래 울리는 종은 사람을 복도 끝까지 배웅해주는 느낌이 든다. 7. 에세이 두 모금 우리는 왜 기록하는가?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나는 짧은 문장 하나를 적는다. 오늘의 물은 92도. 귤은 마지막. 프리지아 향은 저녁 7시에 가장 짙다. 소설을 쓰려던 내가 커피를 내리게 된 건 기록과 생활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글은 자꾸 앞질러 가고 생활은 자꾸 늦게 온다. 부르는 둘의 속도를 잠시나마 겹치게 했다. 물이 원두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문장도 숨을 고른다. 커피가 컵에 닿을 때 문장도 종점에 닿는다. 8. 귤의 마지막 상자. 봄이 코앞에 왔을 때 도매상에서 귤 마지막 상자가 들어왔다. 나는 작은 팻말을 세웠다. 귤 오늘까지.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말에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오늘만으로 살아왔다. 언제나 마지막처럼이라면서도 사실은 계속처럼. 저녁 무렵 나는 상자의 귤을 반으로 잘라 나눔 바구니를 만들었다. 손님 한 명이 귤 한 조각씩을 가져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조금씩 놓고 갔다. 연희. 나는 오늘 잔돈을 잃었다가 찾았지. 태수. 나는 시간표를 버리고 쉬는 법을 연습했어. 소미. 나는 문장 하나를 골랐어. 울어도 돼. 나는 바구니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귤 한 조각, 당신의 오늘 한 줄. 바구니는 금세 가벼워졌고 테이블은 금세 무거워졌다. 메모지의 잉크가 습기를 빨아들여 번졌다. 번짐도 기록의 한 방식이었다. 9. 사진 우리가 앞으로 내밀어야 하는 것.
주말 오후 골목잔치가 열렸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게 의자가 가게 밖으로 나왔고 종이등이 걸렸다. 사진을 찍자는 말이 나왔다. 셋이서요. 누군가가 우리를 가리켰다. 나와 연희, 그리고 태수. 왼쪽 어깨를 조금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내가 연희에게 말했다. 왜? 사진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은 늘 왼쪽 어깨가 살짝 나와 있더라고요. 연희가 웃었다. 어깨가 아주 조금 앞으로 나왔다. 사진기 셔터 소리가 났다. 그 소리도 종소리처럼 골목에 오래 남았다. 사진을 확인하며 태수가 말했다. 사장님, 이건 연재 시작할 때 썸네일로 쓰세요. 연재. 사장님 글 쓰잖아요. 부부로에 올리면 봐줄 사람 많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끓기 전에 고요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무언가가 곧 끓어오를 듯, 그러나 아직 조용한 순간. 10. 다음 화의 예고 편지 한 통. 가게 문을 닫으려던 밤 우편함에 서류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란에 연희의 딸 미연이라고 쓰여 있었다. 봉투는 두툼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짧은 글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왼쪽 어깨를 앞으로 낸 젊은 남자와 손을 허리에 올린 여자가 서 있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가 말하던 그 사진이에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당신 가게의 커피향 사이로 풀어주세요. 나는 사진을 조심스레 뒤집었다. 필터 드리퍼를 씻어 말리던 손에 설거지 물이 묻어 있었다. 사진의 모서리를 적시지 않으려 조심하면서도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의 과거를 맡긴다는 건 그 사람의 온도를 나눠 가진다는 뜻일 것이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기 전 나는 벽에 물때를 한 줄 더 올려 그렸다. 오늘의 물때, 창틀 위 3. 다음날 끓일 물이 조금 더 뜨거워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